먼 바다, 푸른 섬 여럿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이곳은 진도군 조도군도의 끝자락 청등도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사야 육지 사람의 이야기일 뿐 여름을 뜨겁게 달구던 햇살도 잠시 쉬어갈 만큼 조용한 섬인데요. 하지만 이 파도만큼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쉴 새 없이 바위를 때리는 세찬 파도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청등도만의 보물 미역을 키워냅니다. 이 미역 종류가 기내빨같이 생겼죠. 예, 그래서 가생이요. 깎아지르는 듯 서 있는 절벽 아래 거친 파도가 출렁이는 곳에만 자라는 자연산 돌미역을 베기 위해 어르신들은 위험한 수고도 마다하질 않습니다. 시방 목숨을 걸어놓고 한뒤 할매는 요 조금 빠졌다 하면 깔딱 죽어버린 거야. 미역은 고향을 떠난 자식들도 다시 섬으로 불러들입니다. 미역이 나는 여름철이면 청등도의 자식들은 연로한 부모님을 대신해 거친 바닷속으로 뛰어들죠.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항상 이렇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람 손이 그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와야 됩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 부모를 위해 거친 파도와 맞서는 청등도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여름 안개가 자욱한 전라남도 진도군의 진도항. 태풍으로 닷새째 배가 뜨질 못했습니다. 본격적인 미역철을 앞두고 섬에 들어갈 차들이 새벽부터 줄을 섰지만은 오늘은 짙은 해무가 말썽이네요. 예, 섬에 이제 미역하러 가려고. 아, 미역하러 가시려고? 여기 지금 사람들 많이 계시던데. 이게 어제 갈 사람들이 어제 풍랑 때문에 못 가고 오늘 가나 봐. 자욱한 안개 때문에 오늘도 배가 뜨기는 힘들 모양입니다. 예, 10분 있다가 10분 있다 안 간다 면 그냥 하지 말고 오늘 개인배 없는 데는 아예 못 갑니다. 섬에 산다라는 게 그렇게 녹록지가 않네요, 진짜. 예, 아주 힘듭니다. 아주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지. 교통으로는 안 돼. 지옥이요, 지옥. 편집이 요래 많아요. 거기 안에 들어가요. 태풍 때문에 닷새를 넘게 발이 묶여있던 주민들과 함께 진도에 정박해 있던 어선을 타고 청등도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배가 안 떠가지고 개인 배는 이렇게 다들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변덕스러운 날씨 탓에 육지를 오가는 일도 쉽지 않다 보니 한 번 나오면 챙길 것도 많습니다. 진도항에서 안개를 뚫고 40여 분을 달리면 154개의 작은 섬들이 새떼처럼 모여있는 조도군도의 끝자락 청등도에 도착합니다. 유난히 나무가 많고 수풀이 우거진 섬 모양이 푸른 등불을 닮았다 하여 청등도라 불리는 이 섬에는 15가구 2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리 가시오잉. 같이오잉. 네. 이른 아침부터 선착장이 아주 분주한데요. 태풍을 피해 선착장 위에 올려놓았던 배를 부둣가로 내릴 참입니다. 아니야 반차야. 뭐 달라고? 아 머리. 잡아 네가 잡아.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여기서는 어버. 아이고
어머니. 옆으로 가려고 저녁에. 배 타고 저 바다에 가려고. 저녁에 저 뒤에 그 파도 씨인데 그걸로 미역비로 가려고. 빼셔. 빼. 미역이 나는 섬 뒤쪽과 인근 무인도에 가기 위해서는 모터로 가는 배 말고도 특별한 배가 필요합니다. 스티로폼과 나무를 엮어 만든 이 배는 떼배라고 부르는데요. 떼배는 거친 파도에 휩쓸려 바위에 부딪혀도 쉽게 부서지질 않아 미역 배러 갈 때 요긴하게 쓰인다고 합니다. 미역할 때 저도 올리고 하면은 더 좋아요. 편하고 아무데나 찍도 고장도 안 나고.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 쓰는 떼배에는 엔진이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노를 저어야 움직일 수 있어 속도는 느리지만 사고의 위험은 훨씬 적다고 하네요. 만조였던 바다가 차츰 낮아지는 오후. 오늘은 물이 가장 많이 들고 빠지는 사리입니다. 바닷속에 있는 미역을 수확하기 아주 좋은 날이죠. 물때에 맞춰 나온 주민들이 바다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하나 받아라. 여기서 망탱이만 말 가져가면 뭐야 몇 개 비도 못하지. 이거 안 믿기 그러지. 내가 제일 말이었어. 아이고. 아 이것도 충분하고 나무. 누가 아요? 아 그래도 싣고 가야 돼. 그래도 싣고 가야 돼. 아 이것도 충분해. 한 30개 된데 또 갖고 와 망을. 아이 갖고 와 많이 가서 모자라면 이제는 바지 벗어. 짧은 물때를 맞추기 위해 다들 바다로 나가기 바쁘지만 어딜 가나 지각생은 있기 마련이죠. 타고 가야 돼. 아이고, 내가 제일 꼬랑지다. 빨리 가야 돼. 아이고, 바빠. 같이 가. 나 뛰어놓고 갈 뻔했어. 예, 얼른 오랍게. 알았단께. 아이, 깜깜이 빨리 왔어. 오라이. 갑시다. 이거 배. 배는 청등도 바로 앞에 있는 송도를 향해 달려갑니다. 청등도와 바위로 연결된 무인도지만 배로만 갈 수 있는 이곳은 섬에서 가장 가까운 미역밭입니다.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20여일 남짓, 그것도 물이 많이 빠지는 사리 때만 미역 수확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진도 인근 조도군도의 깊은 바닷속에서 거센 조류와 파도를 이겨내고 자란 자연산 미역을 진도곽이라고 부릅니다. 진도곽은 특유의 식감과 영양소가 풍부해 임금님께 진상을 올렸을 정도로 귀한 미역인데요. 섬 주위에 파도가 유난히 거센 청등도의 미역은 진도곽 중에서도 맛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어머니 여기를 어떻게 건너요? 지금 여기 이렇게 파도 치는데? 이게 저 바위가 보이잖아. 네. 물 쓰면 다 다닐 수 있는 게 있대요. 파도가 저렇게 치는데? 그래도 여기 산 사람들 이 정도는 하나도 안 무서워해. 이거 무서워갖고 못 살지 모대부터 살지. 이쪽으로. 하얀 데가. 이쪽으로 여기. 아이고 어머니 저 때문에 일부. 바닷가 바위에 붙어 사는 청등도 미역은 하루에 2번 썰물로 바다가 열렸을 때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물이 들어오기 전 2시간 정도밖에는 되지 않아 주민들은 파도를 피해 최대한 빨리 작업을 끝내야 합니다. 어이구 근처가 바다가 됐네. 썰물이라고는 하지만 파도는 여전히 매서운데요.
따따따따. 파도에 떼어가서 막 파도 이러고. 그런 것도 찍어야 돼. 요 정도는 조용한 거예요. 이 정도는 조용한 거예요? 이 정도가 조용하면 저 다른 쪽은 뭐 거의 어이구. 절벽에서 따시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미역이 비싸고 좋죠. 요거 한 무대에 100만 원 이상 가는데 네. 이 미역이 이렇게 적잖아요. 응? 네. 다른 미역하고 틀려갖고 요것은 입이 적고 찌기도 적고 미역기도 적고 이래서 이제 가세미역들이에요. 이것이 가세미역. 이게 이 미역 종류가 진해빨같이 생겼죠. 예, 그래서 가세미역. 한 바다에서 난다고 다 같은 돌미역이 아닙니다. 맛 좋기로 소문난 진도각 중에서도 청등도의 돌미역은 수심이 깊고 물살 빠른 곳에서 자라 미역잎이 좁고 줄기가 가는데 식감이 좋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거센 파도와 부대끼며 자란 자연산 돌미역이다 보니 더 비싼 값에 거래가 됩니다. 내 키보다 더 크다. 너희는 이 인기를 다 제거를 해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이거 바위를 얼마나 깨끗하게 닦은데. 세상 천지 공으로 얻어지는 건 없나 봅니다. 자연산이라고는 하나 좋은 돌미역을 얻기 위해서는 한겨울 미역 포자가 바위에 잘 붙을 수 있게 바위의 이끼와 불순물을 제거하는 갯닦기를 해줘야만 합니다. 또 햇볕이 따가워지는 봄이면 썰물 때 미역이 마르지 않게 바닷물도 뿌려줍니다. 물때에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미역밭에서 농사 아닌 농사를 짓고 있는 셈이죠. 맞아? 그죠? 그거 미역 피는데 맞냐고. 여기는 앞에서 이거. 이 미역밭에도 다 주인이 있습니다. 여기는 비었대. 그때 비어. 아, 손이 빨라야 된다니까. 어디? 공동 소유인 미역밭은 구획을 나눠 수확하는데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며 주인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 남의 밭 미역을 벨 때도 있죠. 이게 나무 것을 비워버려 모르고 비워버려. 너미 것을 비워버려 쓴 게 이제 또 부숴야 돼, 돌이. 아이, 선이 없어. 됐어. 이제 볼록 나온 데는 누구네 거, 볼록 들어간 데는 누구네 거. 그리고 정해지면 그냥 사이좋게 비워요, 그냥. 아, 그런 거예요? 예. 어머니, 그럼 여기서 태어나신 거예요? 아니요. 저희들은 한 몇십 년 전에 여기 이제 낚시를 좋아하니까 우리도 미역을 하면 어떻겠냐. 그러고 여쭈었더니 흔쾌히 그냥 같이 하자고. 그래갖고 이 바닥을 좀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작한 지가 한 15년? 15년이요? 예. 물 맑고 고기 많다는 소문을 듣고 찾은 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기 낚는 재미보다 미역 베는 재미가 더 쏠쏠하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길면 엄청 좋지. 청등도 바다가 주는 선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봐. 여기 밑에 좀 봐봐. 이거요. 엄청 많지? 자연 그대로. 이봐. 돌미역이 자라는 곳에는 보말과 거북선이 많은데요. 이번에는 고동밭을 발견한 모양입니다. 아무 데 없었어. 이거요. 이거 쏟아진다. 아무 데가 없어. 다 떠나가니까. 미역 해야 되는데 이것도 갖고 와야 되고 미역도 갖고 와야 이렇게 재밌다니까. 오, 많다. 고동 따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지만 이제 곧 바닷물이 들어올 시간입니다. 미역 작업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올해 첫 수확한 햇미역으로 망태기가 가득 찹니다.
해풍 때문에 수확량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양이 꽤 되는데요. 20kg이 넘는 미역망태기를 섬으로 가져가는 것도 큰일입니다. 무거운 망태기는 떼배를 해안가로 끌어와 옮겨 싣습니다. 얕은 곳까지 올라오는 떼배는 미역을 옮길 때 꼭 필요한 배죠. 올라왔어. 올랐어. 앉아. 떼배 덕분에 이 정도 파도쯤은 예사로이 넘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다 부딪혀도 안 터져. 네. 방울기는 올라가고. 여는 배들은 여는 데다 불면 바로 터져버리네. 그래서 저 그러니까 올 수가 없지 진짜. 2시간 남짓 작업해 모은 미역은 떼배에 올린 그대로 어선에 연결해 섬으로 이동합니다. 예전에는 수확한 미역을 미역망태기째 바다에 담궈 놓았다 필요할 때 빼서 쓰곤 했답니다. 신선도가 그만큼 중요한데요. 지금은 집집마다 냉장 시설이 잘 돼 있어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아 녹아버리는구나. 여기는 네.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일을 더 많이. 남자 하는 일 다 하고 또 여자 하는 일은 또뭐 여자들이 하고. 밥이야 되고 빨래야 되고 그걸 하는 일이 더 많아. 청등도 어머니들의 손은 쉴 틈이 없습니다. 수확한 미역은 그날 바로 틀에 촘촘히 널어 말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1년 중 밤낮 없이 가장 바쁠 때죠. 이것이 그런데 말하자면 1년 농사고 1년 농사는 마찬가지. 자식들 다 가르치고 자식들 다 여의고 그렇죠. 자식 농사만큼이나 마음을 졸이고 정성을 다해야 비로소 만날 수 있다는 청등도의 진도곽. 그 귀한 미역을 만드느라 짧은 여름밤이 지나갑니다. 미역철이면 아침부터 허리 펼 새도 없이 바쁘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제 미역 틀에 깔아놓은 미역을 햇볕에 말려야 하는데요. 데치고 말리기를 반복하는 양식 미역과는 달리 진도곽은 여름 햇살과 해풍에 생미역을 있는 그대로 말려줍니다. 예전에는 미역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렸지만 지금은 검푸른 빛이 날 때까지 1~2시간 정도만 말려준다고 합니다. 그 원래 햇볕에 좀 오래 말리면 색깔이 어떤 색깔이 나와요? 누르스름한 색깔, 누런 색깔이 나오죠. 네. 그럼 이제 삶고 얼른 보기에 눈에 요새 사람 눈으로 먹잖아. 네. 그럼 파란색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양식 미역이 질들어져 가지고 양식 미역이 다 파랗잖아. 햇볕 데쳐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변질됐다 그 말이야. 알도 모르고. 이렇게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하는 거야 또. 자연산 돌미역은 햇볕을 오래 쬐면 색이 누렇게 변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걸 안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겉에 검푸른 색이 나면 그 다음은 건조기에 넣고 속까지 말려줍니다. 좀 시간은 몇 시간 정도 걸릴까? 한 7, 8시간? 5, 6시간 말이야. 5, 6시간 더 말려. 일반 양식 미역과는 달리 삶지 않고 바로 말리는 진도곽은 햇볕에 대충 말리면 안에 곰팡이가 슬기 쉬워 건조기의 바람으로 충분히 말려줍니다. 오전 11시. 하루에 한 번 진도항과 청등도를 오가는 연락선이 들어옵니다. 오늘따라 섬에 내리는 손님들이 유난히 많은데요. 방학을 맞아 섬에 온 손자와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자식들로 마을이 아주 시끌벅적합니다. 내리리. 우리 손자.
언니는 바쁜 미역철이 되면 자식들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섬으로 와 미역 일을 돕습니다. 많이 데리고 왔냐? 내일 모레 되면 겁나 위험하. 안 들어올 수가 없어. 부모네들 그러고 있는데 위험하기는 하지. 저렇게 휴가 나는데 여기 사는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하면서 부모 살아 동안은 영원히 휴가는 없다고 그랬어, 여름이가. 힘도 이렇게만 마음이 든든하지. 와서 며칠이라도 같이 있고 이제 그러니까 도시에 찾아가서 있는 것보다 이게 마음이 또 틀리지. 섬 안쪽 마을에 사는 박용예 할머니 댁에도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꼴모. 지금 사위와 딸, 여동생까지 왔는데요. 오늘 인석이도 형수 누구 어여 그랬더니 사오하고 딸하고 온다고 그랬대. 자연이요. 근데 지금 식구 들어오니까 꽉 차버렸네요. 그렇지. 그 재미로 산 거야. 부모님이 너무 고생하시니까요. 바다일 어제 보셨지만 그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미역이라는 게 저 파도하고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옛날에 분들은 많이 돌아가셨어요. 미역 일 하시다가 파도에 쓸려가지고. 고생했다. 엄마 미역국 끓였나? 어머니는 자식들이 온다고 일부러 햇미역을 구해다 미역국을 끓여 놓았습니다. 진도곽은 끓이는 밥부터가 다르다네요. 미역을 퍽퍽 끓여야 맞나 이렇게 멜강 일하지 말고. 아이고 랩을 끼랬다. 그래. 너무 녹아졌어. 구워야 돼. 속 뺐다고 말고 구워야 돼. 오래 끓일수록 깊은 맛이 난다는 미역국에 소라와 군소까지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밥 먹는 와중에도 미역 이야기는 빠지질 않는데요. 미역 끓이고 그런 거 진짜 재밌어. 근데 내가 이거 이제 허리가 이래놓고 못 간 거라. 엄마 언니는 오지 말라 그래도 난 미역 못 끓인 줄 안다. 게다가 듬직한 사위까지 왔으니 걱정은 한시름 놓았습니다. 결혼하고부터는 계속 다녔죠. 몇 년 동안? 8년 좀 됩니다. 예. 아. 네. 처음에 그 인사차 와가지고 내가 막 노를 젓고 다니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바로 눈에 쏙 들어가셨겠어요. 엄지손가락 척. 덕분에 점수 좀 땄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돈도 잘 벌고 아들 딸 낳아서 예쁘고 막둥이 딸한테 잘하고. 우리 막내딸 얻어다가 잘하고 생긴 것 봐 얼마나 잘생겼네. 그리고 일도 하면 잘하고 지그지같이 더 먹어 저거 또. 뭐 그거는 당연한 건데. 듬직한 미남에 일까지 잘한다니 사위 하나는 제대로 얻으신 듯합니다. 든든히 배를 채우고 일단 바다로 나가보는데요. 사위의 노젓는 솜씨가 궁금해집니다. 흑산도에서 나고 자란 광민 씨는 노젓는 뱃일이 익숙합니다. 매년 휴가도 반납하고 혼자 내려와 묵묵히 미역일을 하고 가는 사위가 어르신은 고맙기만 한데요. 우리 막내가 결혼 안 한다 했다께는 서울지도 이만트로 연락했더니 저리 연락해. 안 들어서 그래서 이어버렸더니 좋은 사람 만났어. 시집을 안 가 속을 태우던 막내딸이 뒤늦게 만난 복덩이 사위입니다. 험한 미역일을 도울 자식들까지 왔으니 본격적인 미역 수확에 나서 봅니다. 미역 담을 망태기도 두둑히 챙겨보는데요. 살아서 와요. 가족들의 배웅을 받은 이 배는 오늘 공동 갱번으로 미역을 베러 갑니다. 한 집에 한 명씩 일꾼을 내어 공동으로 수확하고 똑같이 미역을 나눠 갖는 공동 갱번 작업은 배를 타고 근처 섬까지 가야만 합니다. 저 앞에 섬 있어요. 여기 말고 저 앞에 꼭두섬. 왜 꼭두섬이에요? 양옆에 산이 거기 있다 꼭두섬.
청등도 뒤편에 있는 작은 무인도인 곡두섬은 섬 양쪽으로 솟은 작은 봉우리가 있어 꼭두섬이라고도 불립니다. 깎아지르는 듯한 절벽이 이어져 있는 곡두섬 주위에는 파도도 거세 배를 대기가 쉽지 않습니다. 떼배로 옮겨 타 배를 댈 만한 곳을 찾아보는데요. 간신히 배 댈 곳을 찾았습니다. 두 발로 걷기 힘들 정도로 가파른 절벽에 모로부터 걸음을 옮겨 봅니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발마다 아슬아슬한데요. 그거 넘어지면 큰 일이지. 카메라까지 넣다 놔지. 어머님도 조심해야 돼서 너무 칼바위여가지고 위험하게 되게 위험하네요. 작은 모서리라도 발 디딜 곳만 있다면 그때부터 작업은 시작됩니다. 쉴 새 없이 밀려드는 파도 속에서 안전하게 미역을 베려면 나름 요령이 필요한데요. 파도가 이렇게 잔잔하잖아. 네. 이걸 보고 못 모르고 내려갔다가 사고 나는 게 파도가 한 번에 굵은 놈이 세 개가 한꺼번에 오거든. 네. 그래서 하나 오면 빨리 뛰어 올라야 돼. 그 다음에 연속해서 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잠깐 봐서는 얌전해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이러다가 이제 오면은 이걸 보고 경에 온 사람들 막 밑에 내려서 하다가 뚝뚝 뛰어 들버블러 그냥 사람을. 파도가 약하다고 무작정 바다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센 파도 3번에 작은 파도가 3번. 이 법칙을 생각하며 가만히 파도를 보다가 센 파도를 다 보내고 난 후 미역을 베는 것이 김인석 어르신의 노하우인데요. 미역이 유난히 많은 공동 갱번이다 보니 사람들 손이 쉴 틈이 없습니다. 우리 갈 때는 여름 휴일인데 물도 못 마셔. 그러니까 물 마실 시간도 없으셔, 다들. 꼭 다 같이 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다 힘드니까. 세차게 밀려오는 파도는 가파른 절벽을 만나면 더 크게 부서집니다. 무섭게 덤벼드는 파도가 겁날 만도 한데 낯질은 좀처럼 멈추질 않습니다. 청등도에서 나고 자란 숙자씨는 이런 파도쯤은 겁나지 않는답니다. 우리는 가쫄배 가거든요. 네. 그런 데가 우리 많이 있어요. 한산 철도 쪽이라서. 네. 그래서 뭐 별로 무섭고 그러진 않아요. 우리는 더 심한 데가 있거든요. 아니, 원래부터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걸 하셨었어요? 저는 꾸준하게 했죠. 학교 다닐 때도. 네. 그러니까 아무나 못 하거든요. 형제들이 많아도 네. 저밖에 못해요. 변변한 안전장비 하나 없이 파도에 맞서 미역을 베고 아무렇지도 않게 절벽을 오르내리는 청등도 사람들도 위험하다고 손꼽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청등도 뒤편. 벼랑 바위들이 질비하게 들어선 섬 뒤쪽에 있는 해안가입니다. 섬을 싸고 도는 자욱한 안개를 헤치고 배 한 척이 달립니다. 찬원 씨 형제는 지금 청등도에서 험난하기로 소문난 미역밭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파도가 거칠어 평소에는 주민들도 갈 엄두를 못 내는 곳이죠. 여기는 위험한 곳 아닌가? 자네 물 빠진 데 아니야? 아 여기 그래 여기 자네 물 빠진 나는 나 싫어 여기 물 빠진데 여기 나는 한 3m 위에 있었어요. 이제 그 파도에 의해서 물을 먹었죠. 저기 붙여서 사라졌을 것 같다. 이제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작업을 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젊으니까 그래도 하긴 하는데 이제 부모님 세대들은 좀 작업하기 힘들죠. 마부쇼. 파도가 거칠다는 건 그만큼 주변에 질 좋은 미역이 많다는 뜻입니다. 일단 호기롭게 바위 위로 몸을 던져봅니다.
그런데 이쪽 파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파도 속에서 미역을 찾아 조심스럽게 이동해보지만 집어삼킬 듯 달려드는 파도는 자칫 잘못하면 휩쓸려가기 십상입니다. 아차하는 순간 찬원 씨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미역줄기를 잡고서야 겨우 땅 위로 올라오는데요. 나는 저렇게 빠지면 나는 못 살아. 나는 절대 그리 안 가. 우선 못 자세요? 몇 달 자죠. 근데 위험한 곳은 안 가는데 저는 초보자라 한 20년 한 사람하고 30년 한 사람하고 7년 한 사람 틀리죠. 저는 이제 이렇게 물이 많이 파도 안 친데 하지 저런 데는 저는 못 갑니다. 동생같이 저기 물이 빠지면 저는 볼 수 없습니다. 청등도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면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험한 바위와 거센 파도, 그리고 미역인데요. 어릴 때부터 바다에 뛰어들어 미역을 베고 말리는 일에 이골이 난 찬원 씨지만 휴가철만 되면 섬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 때문입니다. 찬원 씨와 형님이 오지 않으면 위험한 미역 일은 오롯이 연로한 부모님의 일이 됩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휴가 간다 해서 그것이 기분 나쁜 게 아니고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항상 이렇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람 손이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와야 됩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크고 거창한 마음은 아닙니다. 그저 바다의 길에 평생을 살아온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고향을 찾을 뿐이죠. 묵직한 망태기 무게만큼이나 뿌듯함을 가지고 아들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미역을 베러 갔던 배들도 하나 둘씩 섬으로 돌아오는데요. 배가 안 와서 걱정이요. 예? 배가 섬에 가면 배가 안 와서 걱정이라고. 어디 갔는데 저는? 섬에 미역비로. 또 올 때 지났어요? 올 때 지금 됐는데 안 오니까 걱정이요. 이제 시간이 지났게 안개도 끼고 그래. 안개는 자욱한데 공동 작업을 하러 간 배가 돌아오질 않아 걱정인데요. 아하, 기다렸던 식구들이 돌아오나 봅니다. 많이 나요. 두 군데 갔어. 미역이 없어. 두 군데 갔다. 미역이 없어. 한눈에 보기에도 묵직해 보이는 미역망태를 보니 미역밭을 두 군데나 돈 보람이 있습니다. 수확한 미역들은 일단 망태를 풀어 잘 섞어줍니다. 여기 적은 것들 있을게. 네. 섞어지라고. 섞어야 골고루 가, 골고루. 잘 섞은 미역들은 무게를 재 일한 사람 수대로 똑같이 나누는데요. 70kg 채워. 막 따온 돌미역은 윤기 가득한 탐스러움을 뽐냅니다. 그렇지. 됐어. 자, 이거 양 끓여준다. 응. 아이고, 미역도 고생했다. 정말로. 20kg 모자라고. 이 미역도 사람 먹고 살아가려고 그 파도에 이렇게 컸잖아. 그렇게 고생했지, 저거도. 그런데 미역을 나누던 어르신들이 갑자기 신발을 걷습니다. 신발
원. 빨리. 여덟 개. 우후. 걷은 신발은 잘 섞은 후 미역더미 위로 하나씩 던져놓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떨어진 뒤야. 이리 와서 요놈에다 던져라 똑같이. 자, 가지시오. 뭐 많아네, 적어네, 좋네, 굳네 그런 게 신발 던져갖고 복골복이. 복골복. 많든 적든. 여름 한철 짧은 물때에 맞춰 바닷속 미역을 배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이 서로 도와 함께 한다면 수고로움은 덜고 수확의 기쁨은 배가 됩니다. 해도 일찍 잠자리에 드는 청등도의 밤. 김인석 씨 댁은 늦은 시간까지 불이 꺼질 줄 모릅니다. 미역 넣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낮에 해온 돌미역을 말리기 위해 한 줄 한 줄 미역 틀에 널어줍니다. 부인 판순 씨는 물론 딸 부부와 아들 며느리까지 온 가족이 미역을 넣느라 늦은 밤까지 쉴 틈이 없습니다. 시원하지. 그거 하려고 와서 얼마나 급해요. 몇 시까지 하시는 거예요? 얼마 지금 12시 하자고 하는데 잘라갖고 12시까지요? 젊은 사람들 아침에 늦게 일어나니까 저녁에 잡아서 사위와 딸은 미역철이면 빼놓지 않고 함께 섬에 오는데요. 섬 처녀를 만난 덕분에 사위 재연 씨는 미역 널기 선수가 됐답니다. 고생 많이 해줘. 시집 장가가 지금. 바쁜 거 아니까 도와드리면 좀 못 오면 마음이 또 그만큼 불편하지. 출산을 앞둔 몸이지만 부모님 생각에 딸은 올해도 어김없이 친정에 왔습니다. 5월달에. 9월? 네. 얼마 안 남았네. 네. 그럼 이때부터 이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해조를 많이 먹으면 이쁜 애 낳는데요. 그래서 열심히 먹으려고. 근데 이거는 요리 못하는 사람이 끓여도 다 맛있게 끓이죠. 처음에는 와이프 음식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미역이 좋은 거였더라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죠. 근데 먹다 보니까 제가 한번 끓여봤어요. 근데 똑같은 맛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미역이 좋구나. 아이가 생기면서 부모님 생각을 더 하게 됐다는 미영 씨는 올 여름 휴가도 미영 일을 도우며 고향집에서 보낼 참입니다. 가족을 생각하는 애틋한 마음에 쉬 잠 못 드는 여름 밤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뜬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서물 휴가문 해문은 가실 줄 모릅니다. 청등도 사람들은 7, 8월이 되면 눈뜬 장님이 된다고 할 만큼 짙은 안개가 자주 낍니다. 못 내어가면 이리 갖고 어떻게 찾았을까? 100리미터도 안 돼요. 진도항을 출발해 청등도로 오다 해물을 만난 연락선은 짙은 안개로 꼼짝없이 섬에 발이 묶였습니다. 세상에 짙은 안개로 항해가 불가하므로 대기하겠습니다. 청등도를 지나 맹골도를 거쳐 죽도까지 가야 하는 사람들은 배가 멈췄으니 난감할 따름입니다. 원래 바람 불거나 해 뜨거나 비 오면은 또 안개가 금방 쳐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다 조건이 안 맞아본 게 오후까지 안개가 쫙 끼어갖고 걱정됩니다. 언제 안개가 거친다는 기약도 없이 시간만 속절없이 흐르고
연락선이 청등도에 정박한 지 벌써 5시간째. 주민들도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대여섯 시간 내두시고. 대여섯 시간이요? 네. 다음 마치에서 못 오게 한 모양이, 하면 못 오게 한 모양이. 멤버 사하고 있어요? 새 배가 도착했습니다. 청등도에서 연락선이 멈췄다는 이야기를 듣고 맹골도 어선이 식구들을 데리러 온 것입니다. 맹골도 가다가 애기들 모은다니까 다시 실러 왔어. 저도는 괜찮아. 여기는 한참에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청등도만 벗어나면 괜찮다 하니 어선으로 조심스럽게 이동할 참입니다. 어차피 저희는 야간 운행도 안 되고 해가지고 맹골도까지는 어차피 못 갔는데 회항해야죠. 예, 조심하세요. 5시간 넘게 배에 갇혀있던 승객들은 멀리서 달려온 어선 덕분에 무사히 고향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나도 가서 당겨. 승객들을 다 내려주고 나서야 연락선은 진도항으로 돌아가는데요. 가야 할 길을 다 가지 못한 연락선이 아쉬운 마음을 안고 안개 속으로 사라집니다. 하루 종일 안개와 씨름하던 청등도에 파란 하늘이 빼꼼히 열렸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는 밤새 말리고 손질한 미역을 정리해 둡니다. 물기 하나 없이 바싹 마른 미역은 푸릇푸릇하니 색도 참 곱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알찐 데가 있으면 그거는 더 말리는 과정밖에 없어. 다 끝났어.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판매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다 안성품. 태풍 탓에 예년보다 미역 수확량은 줄어 양이 많진 않지만 갖은 고생 끝에 질 좋은 진도곽이 나왔으니 마음만은 뿌듯합니다. 미역 일을 하느라 때를 놓친 늦은 점심을 챙깁니다. 어젯밤부터 몇 번을 우려낸 미역국인데요. 미영아, 이리 와봐. 네 끄게 맛 좀 봐라. 네 끄게 맛 좀 봐라. 미역을 한번 식혔다가 끓이면 더 좀 간이 있지? 좀 싱거워? 배부른 딸을 위해 미역국을 끓이는 판순 씨도 새색시 때에는 진도곽의 맛을 몰랐습니다. 나는 원래 도시 사람이라 이 미역 먹을 줄도 몰랐어. 시어머니가 미역 줬는데 저기 뻗쳐갖고 못 먹어갖고 다 썩혀서 버렸어. 진짜? 응, 지금에서 하는 말이야. 남 줄지도 모르고. 뻣뻣한 것을 누가 먹을까 하고. 저기 양식 미역에 입맛 들여져가지고. 근데 지금은 양식 미역 안 먹어.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은 줘도 못 먹는다는 진도곽은 한 번보다는 두 번보다는 서너 번은 우려내야 사골처럼 뽀얀 국물이 나면서 제맛을 낸다고 합니다. 이 미역국 덕분에 온 가족이 오랜만에 한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따끈한 국물 한 모금에 그간의 피로도 눈 녹듯 사라집니다. 오늘 미역 싸야 된대요. 미역이를 싸야 돼. 미역을 싸. 병어 먹어. 따뜻한 밥상에서는 소소한 행복이 가득합니다. 늦은 오후 어김없이 바닷물은 마법처럼 줄어들고 송도로 들어가는 바닷길이 열렸습니다. 아들, 며느리와 함께 판순 씨가 직접 미역 작업을 하러 나왔습니다. 물 많이 썼는데요? 신의주 가고 나서 좀 이따 바로 갔었어요. 평소보다 늦게 도착해
마음이 급한 판순 씨가 그만 바위 위에서 넘어지고 맙니다. 예전부터 아팠던 오른쪽 무릎이 또 말썽인가 봅니다. 아, 이제 다리가 안 다쳤네. 다리가 많이 아프다. 전에 아프실 때. 내가 비야지, 내가. 불편한 다리를 끌면서도 어머니의 낯질은 멈추질 않습니다. 가슴 아프죠? 무릎 아픈데 또 일해야 되니까. 욕심이 많아서 해야 돼서 어쩔 수가 없어요. 바닷일이 많이 힘드니까 어쩔 수가 없죠. 이게 생업이다 보니까. 아픈데도 일을 계속하는 어머니를 보면 아들은 그저 묵묵히 미역을 베일 수밖에 없습니다. 며느리도 어설프게나마 일손을 거들어 보는데요. 처음 하는 미역 일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젊은 시절 이 미역으로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꾸려나갔던 판순 씨. 판순 씨에게 미역은 미역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미역은 자식이나 같지. 소중하니까. 겨울에 바위를 닦고 봄에 물을 뿌려가며 청등도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키우듯 미역을 키웁니다. 그 정성과 수고로움을 알기에 자식들 역시 한여름 미역을 쫓아 고향으로 돌아오죠. 세찬 파도를 맞을 때 더 깊은 맛이 나는 미역처럼 일상이 고될수록 옆에 있는 가족들은 더 큰 위로와 위안이 됩니다. 자네 여기서 죽을라 살아났잖아. 저희 미역 먹다 보면 다른 미역 엄지손가락 착. 덕분에 점수를 땄습니다. 장모님, 우리 장모님 하고들 얼마나 이쁜데. 거친 파도 속에서도 서로를 아끼는 가족이 있기에 사철 푸르른 웃음을 잃지 않는 곳. 이곳은 푸른 미역의 섬 청등도입니다.